아야카, 이런 번역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떠들어댔잖아. 보여달라고. 2025년 도쿄 시내의 한 고급 호텔, 한국 문학과 한글을 기념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특집 갈라쇼가 열리던 중이었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 영상이 흐르고 한글 자모가 스크린 가득 펼쳐지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제 정신을 소개하고 있었지요. 저도 출판사 인턴 자격으로 참여해 잠깐 한글 번역 과정을 시연하는 발표를 맡았기에 몹시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객석 한 구석에서 가토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니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마. 노벨문학상 하나 나왔다고 우쭐대는 거 아냐. 행사 스태프들과 관객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고 저는 무대 옆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가토가 어떻게 여기에? 설마 또 뭔가 트집을 잡으러 온 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달려가 가토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고성은 충분히 사람들 귀에 꽂혔지요. 동그랗게 커진 다른 관객들의 눈과 제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쟤는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진상짓을 하는 거지?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토와의 악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라고 합니다. 저는 도쿄 교회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그저 영어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는 댄스 공연을 순식간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 영상을 찾아보았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다는 걸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든다는 구조가 너무 신기해서 와, 이건 정말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부모님께 부탁해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흥미가 커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혼자 한국어 단어를 외우곤 했는데 그 모습을 곁눈질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 가토라는 아이가 특히 묘한 관심을 보였죠. 처음엔 저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야카, 너 요즘 한국어 배운다며? 왜 하필 한국어야? 그때 저는 웃으며 영어랑 달리 한글이 매력적으로 보였어. 자모 몇 개만 외워도 웬만한 단어는 금방 읽을 수 있잖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가토가 시큰둥하게 대꾸하더군요. 문자나 언어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부정적인 반응에 제가 그래, 뭐 관심 없으면 신경 꺼 라고 넘기긴 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자모 구조나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입학해서 한 학기가 지나니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얼마나 혁신적인 문명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게 한글은 거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문학이나 한국어 문법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해 주말에도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쓰는 원문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 늘었고 때마침 한강이라는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은 소식을 접했는데 그 작가가 나중에 노벨문학상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돌아서 저는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가토가 제가 다니는 대학의 다른 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문학연구회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이젠 한국에 흥미가 생긴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다 보니 그가 여전히 한국 문화를 깔보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가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야카, 또 한국 문학에 빠져 있는 거야? 글쎄,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가토, 너 그럼 이 동아리에는 왜 온 거야?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대화에서조차 가토는 제게 자주 한국 문학이 대체 뭐가 좋냐, 한글이 그렇게 뛰어난 언어는 아니지 않냐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별다른 싸움을 원치 않아. 너 취향이 아니면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라고 해버리곤 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저 가토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걸까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2학년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이 파격적인 사건에 일본 문학계도 일제히 관심을 가졌고 한국 문학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와, 진짜로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다니 하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품이 세계 최고의 문학상이라니 뿌듯함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방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가토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지요. 노벨 문학상 정도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일본도 이미 여러 명 배출했는데 한국은 이제야 한 명 나온 거잖아. 야, 그건 일본 입장에서 그렇고 한국어로 쓴 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 약간 언성이 올라갈 뻔했지만 곁에 있던 선배들이 중재에 별다른 다툼 없이 넘어갔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미 단기 여행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학기 동안 현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기회였지요. 서울 기숙사에서 지내며 매일 한국어를 쓰고 도서관에서 한국 문학 원서를 탐독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을 한글 원문으로 읽어볼 때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번역본에선 잡히지 않던 섬세한 정서와 과감한 표현, 문장 구조가 한글 덕분에 더 뚜렷하게 다가왔거든요. 아, 정말 한글은 대단하구나. 저 스스로 한글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와 달리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라 느껴졌습니다.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귀국하면 반드시 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로 데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운 좋게도 도쿄의 한 출판사에서 한국어, 일본어 문학 번역 보조 인턴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원문과 씨름하며 번역본을 가다듬고 주말에도 관련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이 컸습니다. 먹먹하다를 일본어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옮길지, 답답하다의 다양한 상황별 표현을 어떻게 구분해줄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쾌감이 있었습니다. 원문과 번역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참 매력적이라서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와중 온라인 SNS에 한글의 위대함이나 한국 문학의 매력을 쓰면 늘 거기에 시비를 거는 댓글이 달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댓글 작성자가 다름 아닌 가토였습니다. 괜히 노벨 문학상 하나로 한국이 대단한 듯 굴지 마. 일본 문학의 수준이 훨씬 높은데 왜 굳이 한국어 번역? 처음엔 별 대꾸 없이 무시했지만 계속 반복되니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의 졸업도 할 시점인데 왜 그렇게 집요할까?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갈라쇼가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강 본인이 참석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축하 분위기로 대규모 공연과 영상, 한국 문학 낭독 등이 진행됐지요. 저는 출판사 인턴으로서 한글 번역 시연 코너에 깜짝 출연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고 제가 무대에서 한글 자모 구조를 설명하며 한국 문학 문장 샘플을 번역하던 중 갑작스럽게 객석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노벨 문학상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한글이 우수하다고 자랑하지만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 당황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무대 조명이 객석을 비추자 역시나 가토였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라는 절망감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갈라쇼 분위기는 망가졌고 가토는 씩씩거리며 호텔 로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대형 행사에서 그가 벌인 난동은 제 진로와 명예까지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갈라쇼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날아간 상태로 벽에 기대 서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토에게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은 가토는 초조한 듯 앞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가토, 어제 그건 정말 선 넘었어. 왜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처음엔 핑계를 대는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푹 숙이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널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날 좋아했다고?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어. 근데 내가 한글에 푹 빠지고 한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랬다고? 질투심에 정말 미안.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러면 이 모든 게 그냥 내 관심을 끌고 싶어서였다는 거야? 한글을 욕하고 한국 문학을 시큰둥이 폄하했던 언행들도? 응, 내가 거기에 빠져드니까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았고 비뚤어져서 이딴 짓을 해버린 거지. 정말 후회 중이야.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선 화가 나면서도 어쩐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모든 갈등의 근본이 질투였다고 라는 생각에 울컥하더군요. 그래도 가토가 사죄하는 눈빛이 조금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니 알겠어. 근데 그런 거면 한글이 진짜 별거 아닌지 직접 확인해봐. 날 좋아한다면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진짜 한글이 뭔지 배워봐. 가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면 나도 제대로 노력해볼게. 며칠 뒤 저는 가토에게 한국어 기초 교재와 한글 자모표를 건네주며 먼저 혼자 익혀보고 헷갈리는 건 나중에 물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가토가 은근히 열심히 파고들더군요. 한 달쯤 지나 우리는 학교 앞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만나 한글 자모 연습을 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고, 노, 덜 같은 자음을 써주면 가토가 반말로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묻곤 했지요. 이거 고이라고 읽는 거 맞지? 기억이라고도 부른다며? 맞아. 일본어 가행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목에서 막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가토가 오,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네 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슬쩍 안도했습니다. 그래, 직접 배우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하고요. 가토가 자모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니 제가 추천해준 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단편 중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전부를 읽긴 어렵더라도 맛보기처럼 해보면 흥미를 느낄 것 같았거든요. 와, 이건 되게 직설적이네. 일본 소설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원래 한국어가 표현이 강렬하기도 하고 노골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잖아. 가토는 여러 번 눈을 크게 뜨며 이게 노벨문학상 작품이라니 은근히 빠져든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한글 원문을 직접 해석해 보니까 번역본으로 볼 때랑은 다른 감흥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토는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야카, 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예전에 교환학생 다녀온데 거기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 한때 한국 안 가라고 손살에 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직접 보고 싶다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과 숙소, 항공권 등을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가토는 5박 6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왔고 귀국하자마자 저를 만나러 뛰어왔습니다. 와, 한국 지하철 진짜 깔끔하더라. 간판이 전부 한글이어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자모만 알면 어느 정도 읽히던데? 뭔가 희열이 있었어. 그치? 나도 그거 처음 느꼈을 때 기분 진짜 좋았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가토를 보니 저도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예전엔 조미료 덩어리라던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떡볶이, 삼겹살, 곱창 다 엄청 맛있던데? 이안, 내가 편견이 심했네. 라며 머쓱해했지요. 이후 가토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는 한국 문학이 뭐 별거냐며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글 교재를 들고 다니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뒤 도쿄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또 다른 작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가토가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예전 갈라쇼에서 난동을 부린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번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길래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가토가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었지요. 솔직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뭔가 폭탄 선언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워보니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정말 놀랍더군요. 한국 문학 역시 상당히 깊고 강렬했어요. 과거에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고 싶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하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토도 구석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복도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가토가 먼저 아야카, 나 정말 많이 미안했어. 그리고 많이 좋아해.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당한 상처가 한두 개였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이 사람 진짜 변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 문학 번역할 거지. 나도 옆에서 도와주면 안 돼. 아직 한글은 초보지만 더 배워볼게. 그래, 나한테 뭘 바라기 전에 내가 정말 한글과 한국 문학을 진심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화해의 시작이겠지요. 당장 연인이 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동안 가토가 보였던 부정적 태도의 배경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한글의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고 가토는 여전히 한글 학원을 다니며 중급 과정을 수강 중입니다. 가끔은 제가 번역 아르바이트로 받은 문장들을 보여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 라는 의견을 주곤 하지요. 물론 전문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맨날 흠잡고 비난하던 예전 태도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글 문장을 낭독하면서 한국 드라마 대사에 나온 표현도 직접 분석해보며 꽤 신나게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야, 가토야, 여기서 속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꽉 막힌 느낌이기도 해. 일본어로는 숑과 구시 정도로 옮겨도 되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아, 그렇구나. 몰랐네. 이게 재밌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시절 내가 했던 말 정말 상처였어. 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하고 가토가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라며 쑥스레 사과하곤 합니다. 결국 한글이 저와 가토 사이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글이 어느 나라 문자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독보적 과학성을 갖췄다는 사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학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그를 단번에 다 용서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가토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함부로 혐오하거나 폄하했던 대상을 직접 배우고 경험해본 뒤로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점이죠. 이건 서로에게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힘인지 재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출판사 번역 보조 일을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걸고 한국 문학 번역본을 세상에 내놓을 날을 꿈꿉니다. 그 길에서 가토가 좋은 조력자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갑 친구로서 이전에는 서로를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나도 내가 사랑하는 한글을 이해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토처럼 한국 문화나 한글에 대한 이상한 편견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한번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자무부터 익혀봐. 한국 문학 원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봐라고 말이죠. 경험만큼 편견을 깨뜨리는 강력한 수단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가토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길고 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은 정말 멋진 문자이고 한국 문학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깊이와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와 가토 사이에 쌓인 어두운 감정조차 녹여냈으니까요. 언젠가 가토와 함께 완성할 번역본을 세상에 내놓고 이제 진짜 동갑 친구로서 더 멋진 작품을 함께 하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아야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